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박영규. 이 책은 조선 왕조의 27명의 왕들과 역사적인 상황들을 다룬 책이다.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은 실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 세심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책의 앞부분엔 실록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들이 들어있고 그 후에 27명의 왕들에 대한 설명이 시작된다. 조선 왕조실록은 1대 태조실록부터 25대 철종실록까지다. 고종과 순종시대에는 실록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물론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이라는 제목으로 편찬된 책이 있기는 하지만 이 두 실록은 일제가 편찬한 것이라 내용을 빠뜨리거나 왜곡된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실록의 범주에 넣지 않았다. 조선의 임금을 일컬어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등으로 부르는데 이런 명칭을 묘호라고 부른다. 묘호란 임금이 죽은 뒤 그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인 종묘에 올리는 이름이다. 쉽게 말해 종묘에서 죽은 임금을 부르는 이름이 묘호인 셈이다. 조선 왕들의 묘호는 모두 조와 종으로 끝나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호칭이다. 중국 당나라 때부터 죽은 임금에게 이런 묘호를 붙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물론 고구려의 제6대 임금이 태조였고 신라에도 태종무열왕이 있었지만 삼국시대에는 공식적으로 조와 종을 붙이는 제도가 없었다. 왕조 국가에서는 모두 궁궐 안에 선대왕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 있었으므로 삼국시대에도 당연히 묘호가 존재했다. 예컨대 고구려 광개토왕의 정식 명칭은 국강산 광개토 경평안 호태왕이다. 현재까지 고구려의 왕 중에서 왕릉의 비석이 발견된 유일한 이는 제19대인 광개토왕으로 그 비문의 정식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의 경우 왕들의 정식 명칭이 이보다 더 긴 편이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정식 명칭은 세종 장헌영문 예무 인성명 효대왕이다. 묘호는 대체로 정식 명칭의 가장 앞부분에 붙는다. 따라서 광개토왕의 묘호는 국강상이고 세종대왕의 묘호는 세종이 된다. 조선 왕의 묘호를 보면 연산군과 광해군을 빼고는 모두 조와 종으로 끝난다. 그렇다면 조와 종의 차이는 무엇이고 왜 따로 구분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고려 왕조 이후 당나라와 송나라를 본받아 묘호에 조와 종을 썼는데 원칙적으로 조는 나라를 세운 사람, 즉 건국시조에게만 붙일 수 있었다. 그래서 고려 역사에서는 건국시조인 태조왕건만 유일하게 조라는 묘호를 받았다. 조선 왕조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다.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정조, 순조 같은 왕들은 나라를 세우지 않았는데도 묘호에 조가 쓰였고 광해군과 연산군처럼 군이 쓰인 왕도 있었기 때문이다. 건국시조가 아닌 왕에게 묘호로 조를 붙인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이런 전통이 생겼을까? 나라를 세우지 않고도 조라는 묘호를 받은 최초의 인물은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 황제였다. 원래 몽골을 건국한 사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칭기즈칸이고 쿠빌라이는 그의 손자이자 몽골의 5번째 왕이었다. 쿠빌라이는 몽골의 왕이 된 뒤 영토를 크게 확장하여 국호를 원으로 바꾸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나라를 눈에 띄게 발전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쿠빌라이. 훗날 그 업적이 건국시조에 버금간다고 여겨 묘호에 조를 붙여 세조라고 했던 것이다. 원나라 세조 이후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긴 왕의 묘호에도 조를 붙이는 풍습이 생겼다. 이를테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거나 엄청난 국가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우에는 그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묘호에 조를 붙이게 된 것이다. 책의 앞부분에 조선시대 왕들의 생활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점이 참 좋았다. 왕이 하는 일부터 의복과 왕비를 얻는 것, 세자 책봉과 세자의 생활과 장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설명들이 있어서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된다. 조선 왕조에 대해 살짝 알게 되는 입문용 책으로 꽤 괜찮은 책 같다.